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이 일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제 이 사태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다 봤는가? 저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심정, 이렇게 제1야당이 무력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그것은 이 정권을 비판, 반대, 특히 공수처법의 반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어제는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의안 심의 소위 절차도 완전히 날치기로 생략해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려갖고는 일체의 토론 다 생략하고 7분 만에 법사위원장이 두들길 방망이가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걸 누가 주워다가 왼손으로 두들기면서 제1야당 의원들이 둘러선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국회 안에서의 몸싸움 금지법 때문에 가령 그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 중에 누군가가 법사위원장을 떠밀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 선언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국회법에 폭력으로 저지했다 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여러 야당 의원들이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둘러서서 독재다, 날강도 행위다 소리 지르고 나와서는 이 팻말로 독재 타도 개혁 반대 이러고 말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왜 무리한 일을 감행하도록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불법 무도한 행위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은 정말 매갈이 없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말을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미 시기도 많이 상실하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직접 찾아가서 면담해갖고 따져야지요.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도 법률가인데 당신을 가르쳤던 허영 교수가 동아일보의 기고문을 통해서 공수처법은 악법이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이고 이것은 반민주적 법이고 이 후세에 반드시 역사적 과오로 비판받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제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글까지 발표를 한 이런 마당이라고 한다면 제1야당은 그걸 등에 업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움직여야지요. 맥 빠진 소리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하나만 하는 소리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주호영 대표, 국민이 저항하도록 그 긴 시간을 이걸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해서 그 분노를 조직화해야 지금 저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은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말로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국민이여 저항하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끝날 무렵의 장면은 이 박찬종이를 아주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걸 느꼈을 텐데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자기들의 명패를 이걸 뜯어다가 이렇게 고착시켜놨는데 그 뜯기 쉬워요. 뜯어다가 법사위원장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던진다, 탁
탁 던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슬쩍 갖다 놓는 모습. 그러면 내 명패를 날치기 한 너희들에게 던진다? 살짝 갖다 놓는다? 던지든 살짝 갖다 놓든 간에 그건 이원직을 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 행동은 분해가지고 하는 행동이지만은 기껏 명패를 들어다가 날치기 한 법사위원장 책상 위에 이렇게 갖다 놓는 이게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 이걸 바라보는 저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어저그저께 대통령이 한 말, 권력 수사기관의 민주화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요 말을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왜 행동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특히 그 실세와 중진 의원들과는 이 공수처법에 관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의 원을성 원전 1호기 사건의 최고 피의자의 위치에 있고 그 외에도 잠재적인 사건이 있고 권력 실세들은 여기저기 걸려있고 이낙연 대표만 하더라도 옵티머스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대통령에 관련된 거, 권력 실세들에 관련된 거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가 잠재적으로도 검찰에 걸려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게 다 넘겨버리면 내 신변은 안전된다. 요점에 있어서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임기 4년 차에 접근한 대통령 치고 지금 레임덕 현상에 빠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명령을 지엄한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데는 이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야당이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 일련의 악법들에 대한 이사 방해 연설을 지속하는 것. 이른바 필리버스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이걸 계속하게 되면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마 반드시 신속하게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통과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날을 우리 헌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이 파괴되는 날로 그 날을 우리 헌정사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파괴한 날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 문재인 정권이 진두지휘하여 공수처라고 하는 위헌기관, 유령기관을 발족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파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근거가 없고 유령기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SNS 또는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뜻은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만이 수사 주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사기관은 이른바 사법경찰관으로서 그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 반드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검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수사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경찰을 그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이라 그러는데 일반 경찰 외에도 세관에도 관세 사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이 있고 산림경찰에도 임야를 훼손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경찰도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법경찰관들이 결국은 검사에게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이 그게 모이고 그 위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게 헌법에 딱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이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처장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검사가 기소를 하고 헌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유령기관입니다. 불법기관입니다. 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특수지역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 노상 범죄 행위만 저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특수한 가령 지역, 예를 들면 그게 뭐 시군이 될지 구청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위험인물들만 사니까 이 특별법으로 이 지역 주민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수사기관장, 거기에 검사, 그렇게 해서 이 공수처와 똑같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될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판사, 검사, 예비역, 현역, 장성,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처장, 공수처 검사가 수사해서 구속하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 뭐가 다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국회 통과는 목전에 이르렀고 그리고 아마 발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무효화시켜야 돼요. 공수처법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것이 위헌이고 공수처가 유령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1,000만인, 2,000만인 저항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위헌 제청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다 법조인이고 저와 개인적으로도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눈에도 이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 아까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허영 교수 같은 현재 가장 최고령 헌법학의 태두인 허영 교수,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허영 교수의 헌법학 책을 읽고 아마 사법고시 다 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조적 이론가가 위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 위헌이 분명하니까 헌법재판소가 6명 이상이 이거 위헌이라고 한다면 공수처법은 무효화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발족하더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그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국민들이 전화 걸고 글 쓰고 지금 광화문 광장은 막혀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뭉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마지막 남은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